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9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3주차 경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 있죠. 명절이 있기 때문에 휴장기에 들어가는데 뭐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의도치 않게 항상 휴장 전에 이렇게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에 있을 때도 왜 그랬는지 경주를 타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제가 4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미스테리는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배당이 터지는 경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주들을 좀 잘 잡아야 되겠죠. 뭐 매주마다 그렇지만은 저번 주는 너무 경마를 좀 쉽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성적이 좀 너무 부진했었는데 이번 주 부진했던 만큼 또 열심히 준비를 했던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부진함을 이번 주에 만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주차까지는 10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출전 두수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편성들이 많이 보이고 11개의 경주 중에서 4경주와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4경주와 7경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해설방송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경주는 단거리 1000m가 아니고 1300m에서 시작을 하죠. 1300m 경주인데 인기마필들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안쪽에 있는 1번 토종챔프 제가 분명히 6월부터 발걸음의 변화를 감지를 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거든요. 6월 15일에 인기 7위였을 때 추천드렸다가 완전 좀 개박살이 났던 마필이고 그 다음 경주에는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고 그 다음 경주까지도 제가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1300m 인기 8위였습니다. 이때도 제가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던 마필인데 그러고 다음 경주에 안되나보다 싶어서 포기했더니 바로 또 배당으로 들어와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자 여하튼 이번 경주 직전 경주 배당으로 들어왔던 마필이라서 안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분명히 발걸음의 변화가 있었던 마필인데 승부 타이밍을 찾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 전 경주였고 이번 경주 역시도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마필 1번 토종챔프 빼지는 못하고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인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 두 마리가 좀 먼저 보이죠. 8번 내가대세 그리고 9번 골드트리인데 9번 골드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9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의 이 발걸음은 아직 왕선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 마필이 이 경주마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못했던 그런 경주였고 또 그때 당시 편성 자체도 그렇게 뭐 말랑말랑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데뷔전 1200을 뛰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9주의 휴식을 가지고서 충분히 마필의 발걸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 해도 흐름이 느린 편성에서 전개 자체가 잘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골드트리를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8번 내가대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오경원 기수가 잘 타주었죠. 이번 경주 게이트가 더 외곽으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흐름이 느려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더 좋은 모습으로 선행까지 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좀 충마로 인정이 가능한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마필이 8번 내가대사가 되겠고 5번 인터셉터 역시 이 9번 골드트리와 마찬가지로 9주의 휴식을 가지고 조교의 변화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인터셉터도 이번 경주 복병 마필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3번 통일왕국이 4개월 만에 출전을 했는데 바람이 또 엄청나게 불었었죠. 이렇게까지 바람이 부를 마필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활렸었던 마필 3번 통일왕국인데 선행을 가서
라스트의 발걸음이 완전 무너지는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물론 그때 당시에 뛰었던 이 유현명 기수의 빅풋 그리고 뭐 퍼스트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워낙 잘 뛴 발걸음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3번 통일왕국이 아무리 압박을 받았기로 선행을 가서 라스트가 너무 무너졌다. 이번 경주 게이트 또 안쪽에 다시 한번 선행 편성을 만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필들을 좀 믿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리를 줄였고 선행을 가는 마필이라 해도 조금 충마로 인정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1번 부경스토리, 뭐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기수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불안한 게 사실인데 안쪽 원게이트 출발 조건에 선입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에 정도현 기수가 이 좀 좋은 전개를 끌어내면서 마필의 발걸음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진구 기수가 그냥 안쪽 게이트에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 좀 뻘짓거리만 안 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 원게이트 조건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마필, 이 1번 부경스토리가 되겠고, 외곽에 있는 8번 완봉은 8월 5일에 이 18조 마방에서 2마리를 출전을 시켰었죠. 그때 당시 인기 7위였는데 우승을 차지하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타워 캡틴과 1번 완봉이었습니다. 이번에 8번 게이트 임성신 기수인데 직전에 1200m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1000m 임성실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데 8번 완봉도 좋긴 하지만 완봉보다는 차라리 1번 부경스트리라든지 3번 통일왕국이 완봉보다는 좀 더 나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쪽에 있는 2번 우라노스 제이, 직전 경주 뭐 최적의 조건에 최선의 경주를 펼쳤습니다만은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 경주는 변화가 왔습니다. 발걸음이 상당히 좋아진 조교 우승 마필로 2번 우라노스 제이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4번 그레이드 퀸이 드디어 기수가 변경이 되었네요. 김호수 기수가 주행검사부터 만졌던 마필이었는데 이거는 김호수 기수가 정말 못 탔다기보다 이 마필의 각질하고 기수의 각질하고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기수가 빨리 변경되는 게 좀 말을 위해서도 기수를 위해서도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에요. 1000m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번 통일왕국 보내놓고 충분히 중간권 앞에서, 선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권 앞에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4번 그레이드 퀸 분명히 뛸 수 있는 마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조교 때 발걸음은 정말 좋은 마필이 5번 로열리버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그 발걸음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뭐 직전에도 제가 데리고 갔다가 정말 큰 코 한번 닥친 마필이 5번 로열리버인데 아직까지는 좀 미련이 솔직히 남아요. 이번까지는 제가 조교 우승 마필로 좀 이번 경주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신마경주죠. 분할이 된 신마경주인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 없고요. 3번 금화고스트가 인기 2, 3위 정도 팔릴 것 같고, 7번 아르카디아가 당연히 뭐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겠죠. 직전 경주 인기 마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서울에서 원정을 내려왔던 신비한 여인의 김용근 기수가 전개를 잘 풀어내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 와중에 이 7번 아르카디아 조성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진짜 전개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구멍만 찾아서 들어갔는지 전개가 안쪽의 마필들에게 밀려서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자, 그로 인해서 라스트에 제대로 된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 7번 아르카디아인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7번이지만 안쪽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선행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처럼 그렇게 전개가 꼬일 일은 없다. 이번에는 7번 아르카디아가 그래도 좀 뛰어본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안쪽에 3번 금화고스트는 뭐 매니피자마 좀 고가의 마필이죠. 요즘에 뭐 1억 넘는 마필은 뭐 이제 고가라고 취급도 안 해주지만 그래도 19조 마방에서는 1억이 넘었으면 고가예요. 19조에는 이렇게 마필이 비싼 마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19조 마방 1억이면은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금화고스트 주행감사 발걸음도 좋았고
주행검사를 치른 이후에 발걸음의 변화도 상당히 큰 폭인데, 자, 문제는 요즘에 19조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 마필들이 데뷔 전에 인기 1위 팔리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발걸음이 아예 오차간에도 못 들어오고 저 뒤에서 허부덕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요즘 19조 마방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좀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행검사 때 이 정도 발걸음에 조교 때 그렇게 발걸음의 변화가 있으면 분명히 데뷔 전에 인기 1위 팔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데뷔 전에 인기 1위 팔리고 오착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역시 조교 상태를 보면 뺄 수가 없어요. 3번 금어고스트를 봐야 될 마필이고, 이경주도 그랬고, 지금 3경주도 지금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 자꾸 눈에 보이는데, 이번 BK 갬블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정말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잘 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 저는 이 BK 갬블이 직전 경주에 보였던 발걸음과 이번 경주에 보였던 발걸음은 완전 다른 마필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큼 발걸음의 변화가 확실하게 온 마필인데,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마필들은 정말 전진구 기수가 한번 끌고 와줘서 좀 석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진구 기수가 어떻게 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기승술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전진구 기수를 정말 불안한 인기 마필 탔을 때도 제일 먼저 1순위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기수인데, 자,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 이 BK 갬블은 좀 전진구 기수가 잘 타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발걸음의 변화가 있는 복병 마필, 이번 경주 배당이 크게 터지면 이 전진구 기수의 이번 BK 갬블은 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오전 전반부에 잡은 이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 팔리는 마필들이 많지요. 7번 펠리체를 비롯해서 8번 플래시 미스, 그리고 6번 BK 마리까지 팔려줄 거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도 많이 이번 썬더스트럭도 팔려줄 것 같고, 많은 마필들이 우후죽순으로 팔려줄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7번 펠리체라든지 8번 플래시미스가 기본적인 발걸음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띄워주는 기본 발걸음은 인정이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결정력 부족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전개 자체도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밀고 나오면 외곽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놓고 베팅하는 경주로는 이번 4경주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잘 살펴보니까 봐야 될 복병 마필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있습니다. 복대복 마권까지 연결이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거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놓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상태가 좋아진 복병 마필을 놓고 베팅하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고, 조촐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변수가 많이 생기면 인기 마필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상당히 좋아진 복병 마필들은 이미 전개 자체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뒤로 돌려놓고 이 복대복 막권으로 배당을 노리는 준메인 승부처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부 승부처 4경주 준메인 승부 2시 2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좀 빠른 시간이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마필이 나오죠. 6번 글리터, 19조 마방의 마필인데, 주행검사가 워낙 발걸음이 좋았죠. 그리고 데뷔 전부터 인기 마필, 그리고 직전 경주도 인기 마필, 발주가 안 되는 악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벽이라기보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치명적인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늑발주를 좀 했어도 따라 붙고, 조인공 기수가 이호식 기수가 엄청 푸시를 하면서 경주 동안에 말을 동요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라스트에 충분히 사수가 가능하겠다 했는데 올라오지 못했어요. 앞에 있는 두 마리가 그대로 그냥 들어오면서 끝나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는 거리가 1300m. 쉽게 생각을 하면 1000m에서 이렇게 걸음 남고 후미에서 아쉬웠던 말이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잘 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좀 초보적인 생각이고요. 이 추임마들도 장거리를 잘 뛰는 추임 마필이 있고 단거리 추임 마필이 있습니다. 1000m에서 이렇게 추임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렇게 1200, 1400에 가서 깨지는 마필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죠. 이렇게 단거리만 뛰는 추임 마필들이 또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6번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교 때 발걸음을 보고 마필이 뛰는 자세를 봤을 때는 단거리 추임만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중거리 이상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6번 글리터는 뭐 빼지 못할 인기 마필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인 것 같고, 글리터를 일마신 이겼던 2번 터프그린 이번 경주 또 다시 선행을 가겠죠. 뭐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했었다가 지금 진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진경 기수가 다시 한번 선행을 갈 겁니다.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2번 6번의 이 최저배당 막번, 거기에 1번 닥터시크까지도 지금 데뷔전에 많은 관심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1번, 2번, 6번 이 세 마리의 인기마 접전으로 압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이 3번 대지 챔프도 만만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주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발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2번 터프그린과 같이 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 때에 따라서는 2번 터프그린보다 3번 대지 챔프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 대지 챔프 10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도 발걸음의 변화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인기 마필들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3번 마이티파워 직전 경주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라스트에 좀 그렇게 좋은 발걸음은 아니었죠. 자, 왜 그러냐면 3번 킥삭스를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때 이제 같이 2번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안쪽에 선행선입 전개를 펼쳤었는데, 쉽게 말해서 발걸음이 너무 좋은 마필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잡고 따라가면 걔가 너무 세버리면 내가 오버페이스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스트에 정말 뭐 가랑이 찢어지면서 간신히 이제 뭐 2착을 들어왔는, 물론 3착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1착과 2착을 봤을 때는 워낙 이 발걸음의 기본 기 자체가 좀 폭이 컸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킹삭스를 쫓아가다가 오버페이스에 걸렸던 3번 마이티파워. 자, 이번 경주는 뭐 7번 영광의 시대가 선행을 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행을 간다 해도 3번 마이티파워가 외곽선 입전개 직전같이 뭐 그렇게 킹삭스가 끌고 가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3번 마이티파워 자기 페이스만 지켜간다 그러면 충분히 인기 마필로서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말씀드렸듯이 7번 영광의 시대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뺄 수 없는 마필이 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골드티켓 이 세 마리는 인기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3번, 7번 이 세 마리가 인기 마필인데, 자, 5번 기대보다는 저는 이 세 마리의 마필의 발걸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경주 만약에 배당이 좀 크게 터진다고 그러면 외곽에 있는 9번 베리베리 땡큐를 봐야 됩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승부를 할까라고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마필이 이 9번 베리베리 땡큐예요. 조교 때 발걸음으로 봐서는 벌써 6등급에서 우승을 하고도 남았을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좀 숙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거리가 1300으로 늘어서 더 유리할 것 같은 마필이 9번 베리베리 땡큐예요. 이번 경주까지 복병 마필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마필, 뭐 들어오면은 배당이 좀 되겠지만 아마 현장에서 좀 많이 팔릴 수도 있는 마필이 9번 베리베리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주에서는 뭐 3번 마이티파워, 7번 영광의 시대, 1번 골드티켓 이 세 마리의 발걸음을 좀 먼저 우선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뭐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경주죠. 7경주와 8경주가 항상 그런데, 그래서 이번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뭐 터닝 포인트가 돼서 메인 승부처로 잡은 건 아니고요. 제가 노리고 싶은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출마가 없어요. 3번 신계벽의 기본기는 인정을 합니다.
마필의 발걸음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수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더 불안한 거는 이 부담 중량이 4kg 올랐습니다. 지금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2번 연속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을 부담 중량이 4kg 올라서 전진구 기수. 불안하죠. 인기 1위 마필이긴 하지만 충마로 절대 가지고 가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3번 신개벽을 빼면 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뭐 8번 아일캣이라든지 9번 헤드투헤드, 10번 육룡이 뭐 이런 마필들까지도 팔리는 그런 편성인데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입니다. 이번 경주 4경주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준메인 승부처와 똑같은 맥락. 제가 보고 있는 복병마필이 정말 잘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났고 컨디션까지 좋은 상황. 거기에 또 다른 복병마필까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4경주와 마찬가지로 복대복마권을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3번 신개벽의 기본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해서 부담 중량이 4kg 올랐다. 인기 1위를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물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빼지는 못하죠.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인데 충마는 따로 있다.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4번 신개벽과 충분히 맞짱을 뜰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한 근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처 4시 2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조금은 못 믿는 마필이 좀 많아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1번 매직 스트리트가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겠습니다. 이 마필은 인기 마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되겠죠. 안쪽 원게이트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1번 매직 스트리트와 6번 엄블랑이 선행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1200m 단거리의 안쪽 1번 게이트와 6번 게이트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1번 게이트가 100m를 밀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번 매직 스트리트가 선행을 갈 수 있다. 거리까지 줄였고 부담 중량이 1.5kg 올랐습니다만은 이 1200m 거리의 선행을 가는 1번 매직 스트리트는 빼지 못하는 마필이죠.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인데 말씀을 드렸듯이 6번 엄블랑의 견제도 있을 것 같고 외곽에 있는 12번 로열클럽도 마이너스 3kg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데 발걸음은 괜찮아요.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좀 불안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체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430kg. 요즘에 430kg는 부산에서 경주를 뛰고 있으면 너무 다른 마필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덩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몸싸움에 약한 치명적인 단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전개는 좀 잘 뽑아낼 수 있어요. 외곽에서 잘 흐름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저는 1번 매직 스트리트도 좋고 12번 로열 클럽도 좋지만 이 9번 스윗맨을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에요. 감량 조건도 3kg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직전 경주 빅풋이 뛰었고 퍼스트 빅토리가 뛰었을 때 편성이 정말 빠르고 강력했던 편성이었습니다. 자, 그 편성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이 9번 스윙맨 승급전이라 해도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복병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는 1번 매스트리트를 빼지 못하고 9번 스윙맨으로 이 한방을 여러분들께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8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번 주도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저번 주도 유현명 기수가 정말 많은 인기 마필에 기승을 했는데 더군다나 후반부 경주로 갈수록 이 빼지 못할 정말 강력한 인기 마필들에 기승했었던 유현명 기수. 많은 마필들이 부러졌는데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지금 8경주에 1번 매직 스트리트를 비롯해서 9경주 2번 월드데이. 능력 마필이죠. 승급전에 거리가 늘었습니다만은 워낙 기본기가 튼튼한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데이 빼지 못하고 인정을 해야 될 마필이고 4번 메이저 알파도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에요. 단지 이제 거리 적응력에 있어서 장거리를 좀 많이 뛰어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4번 메이저 알파 인기 마필로도 팔려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거리 적응 면에서 장거리에 적응은 많이 못했어도 이번 경주에
글쎄요, 뭐 선행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선행까지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전개적인 이점은 후미권에서 올라올 그런 편성을 만난 마필은 아니다. 이 선행 내지는 선입 전개가 충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메이저 알파 당연히 좀 봐줘야 될 마필이고, 7번 레드형 명운이 이번 월드데이와 같은 마주죠. 김평감 마주가 출전을 시켰는데, 레드형 명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꼭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초로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김동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을 김초로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유광희 기수, 김동영 기수하고 김초르 기수하고의 기승술 차이는 상당히 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기수가 변경된 7번 레드형 명운은 말 자체의 능력이 좀 세다고 평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수의 궁합이 상당히 좋다. 7번 레드형 명운을 좀 보고 싶고요. 9번 오령 같은 경우는 이 전개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안쪽에 박혀서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뛰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를 피하는 외곽 전개를 해줘야 될 마필인데, 자, 그래서 직전에 유현명 기수도 그렇게 좀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끈끈하게 이 발걸음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9번 외곽 게이트 출발입니다. 마필의 각질에 딱 맞는 전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 9번 오령을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의 이 각질에 맞는 전개가 나오는 9번 오룡, 말랑말랑한 마필은 아닙니다. 이게 뛰면 뛸수록 9번 오룡이라는 마필 자체가 발걸음이 좀 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9번 오룡까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2등급 장거리 경주라서 그런지 능력 마필들이 좀 먼저 보이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블랙 사파이어 지금 꾸준하게 기복 없이 띄워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곽 게이트로 다시 한번 밀려났지만 10번 로열 루비도 직전에 블랙 사파이어와 같이 이 코로 접전을 벌일 정도로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지요. 안쪽에 있는 3번 골드문 같은 경우는 정말 조찬훈한테는 상당히 좀 고마운 마필이죠. 7월 13일에 준메인 승부처에서 50배 적중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 경주 8월 5일에도 하이라이트 승부처 14.6배를 한방으로 계속적으로 한방으로 잡았었던 마필. 직전 경주 역시도 이제 인기 마필이어서 제가 승부처로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시나 또 한방으로 잡아낼 수 있었던 3번 골드문.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골드문이 원래 2등급 마필이었는데 3등급으로 강등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간 거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 그대로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5번 신스테스가 직전 경주 인기 2위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접전을 벌이면서 태양의 신화 세기강자하고 접전을 벌이면서 못 뛰었던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5번 신스텔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컨디션이 확연히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봐야 될 마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 크게 배당이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10경주는 블랙 사파이어, 10번 로열 루비, 3번 골드문과 5번 신스텔스까지 능력 마필들의 접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부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 강력한 인기 마필을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승급전에 지금 2번 무정영웅, 직전 데뷔전과 이 전경주의 발걸음을 보면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인데, 이번에 승급전이어도 거리가 1200 동거리에 출전을 했고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급전에 유현명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을지언정 뺄 수 없는 인기 마필이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후반부 경주에 이 유현명 기수가 강력한 인기 마필들을 좀 기승을 하고 있는 경마 주간인데요. 일단 이번 무정영웅을 빼지 못하죠. 이번 무정영웅과 비롯해서 여기에서 선행을 가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모스트 파퓰러인데, 8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고 김철우 기술의 변경 모든 조건은 다 좋습니다만 얘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간다 해도
이번 무정용이 가만히 있진 않죠. 이 압박을 하면서 잡고 따라갈 거기 때문에 4번 모스트 파퓰러. 가능성은 있는 복병 마필이지만 전개를 풀어내기가 쉬운 마필은 아닐 것 같고, 뭐 지금 김재석 조교사가 9수에 걸려서 좀 헤매고 있는 모습이라 빨리 좀 승수를 채우고 싶겠지만은 마음대로 좀 잘 안 되죠. 지금 9수에 걸려 있어서 좀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힘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4번 모스트 페플러가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이 전개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 편성을 만난 마필은 아닌 것 같고, 뭐 7번 에이스 포스 역시도 10주의 공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약한 편성에서 뛰었던 마필이 아닙니다. 이 발걸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마필, 승급전이라 해도 거리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 7번 에이스포스 충분히 봐야 될 마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2번 7번의 한방막권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1경주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의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도 있었고 배당이 나올 법한 경주도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집중해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